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2021년을 마무리하며 강원 CBS 송년 특집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를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의 현안을 진단하고 고민해서 더 나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대선 주자들에게 제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특집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할 분을 모시겠습니다.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의회 의장 곽도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강원도민을 대표할 만한 분들을 모시고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주자 우리 곽도영 의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여야 주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각 당에서 후보자가 결정이 돼서 지금 본격적인 이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 내년 3월 9일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네. 그 기간까지 지금 후보들 입장에서도 국민들께 많이 알려야 될 정보가 있을 것 같고, 네. 국민들께서도 또 우리 후보들을 아주 면밀히 꼼꼼히 좀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두 후보에 대한, 뭐 후보는 여러 있습니다만 두 후보에 대한 가족 리스크가 요즘 많이 이렇게 부상이 되면서, 이슈로 부상되면서 많은 걱정도 하면서 또 우려도 하고 있고, 네. 또 더 이렇게 검증 절차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두 후보가, 양당 후보가 지금 팽팽하게 아주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접전을 펼치는 걸로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레이스에 국민들의 더 깊은 관심과 또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대선 주자들, 우리 강원도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대선 주자급으로 부상이 되면 네. 그 당에서 그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커다란 아젠다는 거의 파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네.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따지다 보면 그 기간에 어느 정도는 현안이라든가 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또 본격적인 후보가 당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또 정책 투어를 하면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세심한 어떤 정책 파악이 들어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도에서도 각 당 후보에게 강원도의 그 한 38가지 되는 아젠다, 네. 정책 과제들을 공식적으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38개 정도의 네네. 아젠다. 굉장히 많은 이슈인데, 그러면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좀 우선순위 현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중에서 좀 몇 개를 좀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강원도는 무엇보다도 이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라는 제도, 법을 네. 우선적으로 통과를 좀 시켜줬으면 하고, 또 대선 후보들도 이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법과 네네. 제도에 관련해서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지방 위기를 넘어 소멸의 단계에서 지금 메가시티로 지금 이렇게 묶여서 가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제주도만 빠졌어요. 네. 빠진 상태에서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거는 강소권으로 그러면 좀 묶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기능별로 좀 이렇게 좀 그러면 꼭 어떤 인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지 않더라도 산업 생태계나 이런 게 같다고 봤을 때는 기능별로 좀 묶는 작업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해서 뭐 강소권이라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단 법과 제도에서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거를 통해서 남북 분단된 북강원도하고의 어떤 그 교류 촉진을 좀 유발시키고, 네. 또 이런 모델이 대한민국의 통일의 모델로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저희가 또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거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네. 이모빌리티 산업이라든가 네. 수소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춘천권을 해서 바이오와 수열 에너지 이런 산업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는 지금 대선 주자들한테 한 38가지의 그 정책 아젠다를 제공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몇 가지를 좀 꼽아주셨는데, 항상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강원도 홀대론.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항상 그 나오는 이야기가 유권자의 어떤 그 3%밖에 안 되는 어떤 유권자의 숫자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강원도의 의장으로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극복하면 될지 혹시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지? 네, 그 결국엔 정치라는 거는 결국엔 숫자를 가지고 네. 국민 숫자를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동적으로 이제 발생되고 노정이 되는 문제로 되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면 사실 결국에는 권력 구조를 어떤 국회도 양원제로 해서 네. 하원과 상원이 있어서 상원은 일정 지역의 인구수가 필요 없이 지역을 대표하는 수를 가해서 양원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네. 결국에는 국가를 이루기에는 체계가 결국은 국민, 국토, 제도, 법 이런 건데요. 국민 주권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거기에 국민이라는 게 결국에는 꼭 숫자인데 결국에는 네. 머릿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투표 수하고 같은 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자꾸 그런 현안이나 어떤 주장에 있어서 좀 목소리가 좀 묻히는 경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보완해 나가야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회를 양원제 체제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더불어서 좀 뭐 최선책은 아니겠지만 차선책으로는 네. 우리 강원도에 있는 정치권, 선출된 정치권들의 일정 부분의 그 선수를 좀 이렇게 높여주는 것도 그런 거를 약간 보완할 수 있는 네. 나름대로 숫자적인 열쇠를 선수를 높여서 어떤 중량감을 높여서 중앙에서 우리 강원도의 목소리나 강원도의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방법의 차선책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인구 3%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3%가 우리가 바닷물도 소금의 농도가 3%에서 결국엔 바닷물이 안 썩듯이 네. 우리 강원도 도민들의 이 3%라는 이 청정성 네. 그야말로 또 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 이런 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좀 주장을 하셔서 강원도의 논리가 결국 아주 그냥 홀대로는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바닷물에 또 비유를 해서 또 강원도의 또 중요성을 이렇게 또 설파를 해주셨는데 강원도민을 좀 대표해서 대선 주자들에게 우리 강원도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한다.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역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뭐 꼭 지역별로 나눈다고 하면 충청권과 이제 경북권 주자들이 양당에 포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강원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 제가 주장을 하는데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우리 과거 60, 70년대에 정말 강원도 에너지 산업을 뒷받침해줬던 석탄 산업에 정말 우리 강원도가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석탄 산업 전사들이 정말 그 석탄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60년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만드는 그 산업 전사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근무하시다가 순직하신 분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4천여 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60, 70년대 성장하는 그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게 우리 강원도의 석탄 산업이 그거를 기여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정말 접경 지역에 가지고 있는 안보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는. 그래서 각종 규제에 2중 3중으로 묶여서 정말 안보 때문에 여러 가지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보의 희생을 대한민국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 강원도에 대해서. 네. 세 번째는 또 우리 이 수도권 2,600만 명에 대해서 물 공급 연 한 20억 톤을 제공하고 있는 이 우리 상수원 보호국의 이 강원도의 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이 물의 고마움을 수도권 2,600만 또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은 결국 이 정말 당신의 생명과 같은 물을 공급하는 이 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60, 70년대 석탄 산업이라든가 지금 안보 희생
또 지금 수도권 2,600만 명에게 제공하는 이 깨끗한 물 이런 부분은 결코 지금도 현재 물 같은 경우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건 뭐 그렇죠.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누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됐든 강원도는 그동안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서 어떤 발전을 더뎠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 어떤 보상, 보완, 보충을 해줘야 된다. 예산이 됐던 정책이 됐던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 세 가지는 꼭 대선 주자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네. 된다 이렇게 네. 또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안보에 또 이렇게 또 희생을 좀 당했고 또 상수원의 또 중심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강하게 어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도민으로서 굉장히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세 가지였는데 자 그러면 거기다 좀 덧붙이자고 하면 세 개가 아니군요. 네. 중국이 티베트를 포기하지는 거, 그 카슈미르 지역이 지금 이렇게 분쟁 지역으로 있는 것도 다 결국 물 때문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뭐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이 우리 강원도는 이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강하게 지금 어필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에 어떤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 지구적으로 위기가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 가지 위기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위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이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앙 집권화에 따른 어떤 그 분권화가 굉장히 좀 지방의 소멸로 가는 지방의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분권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래서 지방 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어찌됐든 이 디지털화가 계속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더 신자 위주에 의했던 어찌됐든 간에 이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있어서 네. 이 공동체 위기 그래서 제가 진단하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 또 공동체의 위기 이런 소득 격차에 의한 또 하나는 이 어떤 집중화에 따른 어떤 그 분권화로 가야 되는 그 집중화에 따른 위기. 네. 그래서 분권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지방 위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세계 위기에 지도자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잡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기후에 따른 그 탄소 중립화라든가 또 우리 중앙 집권화를 지방 분권화로 한다든가 이런 정책적 대안들을 좀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지금 2년 동안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앞으로의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요인은 결국에는 탄소 문제니까 탄소 중립화는 우리가 어떤 선택이 아닌 필수의 길로 가야 되는 거고 네. 뭐 각종 산업계에서 발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아예 생산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수차가 됐던 전기차로 완전 전환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거에 어떤 탄소 중립화, 탄소 제로화 이런 거에 어떤 발맞춰서 빨리 산업 재편, 미래를 바라보는 거기에는 반드시 환경을 염두에 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우리가 적응을 못하면 지구의 종말의 시간은 더 가속도가 앞서서 빨라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산업이 됐던 뭐 정책이 됐던 이런 분에 빨리빨리 그 대선 주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멀리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또 이런 위기나 또 이렇게 멀리 볼 줄 아는 위기를 잘 극복하는 지도자가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대선 주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좀 마무리하기 앞서서 도의회 의장님이시니까 또 도의회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2021 강원도의회 제305회 정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0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요. 또 내년 예산안도 다뤘었는데 굉장히 좀 소회가 깊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이번 회기는 어느 때보다도 좀 남다른 감회가 있는 거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아주 그 전환기의 시기다. 이래서 저희 지방의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인 것 같고요. 네. 또 사상 최대 내년 이 살림살이가 일단 저희 도청 본청거만 해도 8조 원을 넘어섰고 그렇죠. 교육청도 3조 원이 넘어서 약 두 기관을 합하면 약 12조 정도 예산이 되는 사상 최대 예산이고 그래서 네. 그 예산을 일단 이런 그 코로나 위기에 좀 잘 극복하고 좌절에 빠진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짰다는 데 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종식돼서 빨리 우리가 일상의 어떤 단계적 회복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집단지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결산하면서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2회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강원도에는 늘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민들에게 소통하고 경청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늘 도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도민의 대의기관에서 본 기능에 충실하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2021 이제 강원도 의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굉장히 이슈도 많았고 우리 또 의장으로서 좀 기억에 남는 뭐 이슈나 뭐 일들 혹시 하나만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강원도회가 사실은 이렇게 의정 활동의 핵심 축인 사실 대민 접촉을 통한 그런 의정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네.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다 보니까 대면 의정 활동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그럼으로써 의원님들이 그 오히려 의회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각종 그 법안 조례 제정 건수나 개정 건수가 굉장히 좀 높았고 네. 그런 부분이 성대한 어떤 효과를 얻은 것 같고 네. 그동안 좀 저희가 좀 그 조례를 쭉 만들어 왔습니다만 뭐 법도 지금 한 6천 가지의 법이 대한민국에 이상이 있고 저희 조례도 거의 한 700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조례가 벌써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는데 그때서부터 한번 제정되고 나서 이렇게 이거를 한번 피드백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요번에 그걸 좀 대대적으로 저희가 피드백 할 수 있는 네, 그동안 조례를 네. 다 꺼내내서 네. 평가를 해서 지금 자구는 맞는지 지금 현 시대의 단어하고 맞는지 그래서 쭉 그걸 한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네. 그거를 좀 아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게 좀 홀가분하다. 뭔가 이 법 체계를 일단 문제점이 있는 거 다시 이제 개정 절차도 해야 되고 제정도 해야 되겠지만 네. 한번 그동안 우리도 한 거의 700개 조례 중에서 한 490개 정도를 일단 그걸 피드백을 좀 해서 이렇게 정비를 좀 했다는 게 1년 내내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언젠간 해야 될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올해 또 네, 딱 네. 하셨군요. 굉장히 또 기억에 남으실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분들께 우리 또 송년사 그리고 또 신년사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에게는 우리 집단 지성이 꼭 필요할 때 서로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정신과 나눔과 배려 정신이 늘 있습니다. 연말연시 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정말 소망컨대 2020년에는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일상으로 회복돼서 우리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 2022년 임진년 새해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정에 모두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송년사와 신년사를 또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 곽도영 의장이 추천한 곡. 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제가 좀 뭐 가끔
이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좀 오. 인상 깊어서 그 노래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약간 슬프면서도 이렇게 좀 운치 있는 이런 노래인데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뭐 가끔 누구 컬러링에서도 좀 들어본 기억도 있고 네네. 또 뭐 이렇게 들어봤는데 또 이 연말에 좀 차분하게 잠잠하게 좀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좀 기원하면서 네. 우리 이웃들의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네. 그런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원래도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좋아했던 그런 곡이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네, 함께 들으면서요. 우리 송년 특집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강원도의 곽도영 의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